매일 덕기군 해가지고 너 원래 저의 기운이 9월 7일이 넘어가야지 운기가 열리는 건데 하루를 한 일주일을 먼저 앞당기는 바람에 이렇게 조금 불미스럽게 배우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9월 7일이 좀 넘어가면 좀 기운이 좀 틀려질 거예요. 준비됐는가? 덕기군? 조금만 있다가? 알았다. 지금 많이 배웠죠, 꽤? 네? 51번 꽤 배워요? 아, 오래 배우시나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특도 하세요, 특도. 선생님들 도인을 하려면 돈이 없으면서 도인을 하는 것은 세상을 회피한 거예요, 회피. 그러니까 돌을 닦으려도 돈이 없으면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 시골 같은 데서 왜 도 닦는다면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회를 회피한 거예요, 회피. 진정한 도인이라면은 생활 속의 역학을 찾아야 돼. 그죠? 생활 속의 역학. 선생님들이 생활 속의 역학을 터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점사 같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활의 역학인.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업에 실패하는데 왜 실패를 하냐면은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라는 그런 게 답이 나오잖아. 근데 그것이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역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점을 안 쳐도 인생의 경험으로서 저놈이 망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만 잘 하시면 돼요. 다 됐어? 네. 자, 잠깐만. 준비됐는가? 네. 액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도은정화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무자년에 이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회학을 정권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책이 이 지금 강의하는 책하고 좀 틀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우리 여기 배우시는 선생님이 또 육효 강의를 같이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참 저참에 전에 있던 강의한 걸 내용을 다시 버리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에서 다시 한번 오늘은 공개 강의를 하고 다음 주서부터 본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육효의 개요라든가 육효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거 쓸 때 보편적으로 앞으로 이제 일부만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책이
250, 260, 259페이지까지, 9쪽까지 1부가 구성되어 있고, 그 뒤로는 2부가 되어 있는데, 그 1부만 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총 걸리는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가 그 중간중간에 어떤 경험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쫙 얘기를 다 하면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알아먹고 쓸 수 있게끔 6개월 정도 배우시면 아마 웬만큼 다 활용도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여기에는 지금 주역을 배우신 분도 있고 저한테 이게 뭐 그 책을 완전히 개인 강습을 해가지고 끝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한 6개월 정도 배우면은 어떤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될 거예요. 그래, 이 책을 보면서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효학 이 책 한 권만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결국은 뭐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육효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육효가 복서정종이라는 그 육효의 국어 사전과 같은 책이 있고, 그리고 증산복역이라는 그 육효의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쓴 책이 있어요. 또 그래, 그 책은 복서정종이나 증산복역은 옛날 책을 근거로 해서 다 써놨기 때문에 이 책이 틀려요. 그리고 18문답이라는 내용을 다시 배우겠지만 그 경험치가 다 어떤 거냐, 어떤 거밖에 없냐면은 그 18문답에서 경험치를 보면은 다 죽고 사는 점밖에 없어요. 병점. 누가 아픈데 언제 낫겠는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갔는데 언제 오겠는가. 뭐 이런 점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현대점에서 이 활용적인 게 되지 못해요. 응기는 그렇게 구할 수 있어도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안 생길까 이런 걸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참조로 해서 강의도 하겠지만 이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효학은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그 고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쓴 것이고 2부는 현대적인 통념을 가지고서 그 통변을 제가 쓴 것이 2부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1부만 배워가지고 2부를 또 배우면 되겠지만 1부를 같이 배우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복서정종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면은 더욱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2005년도 당시에 어떤 그 제가 육효를 한 12분을 한 클래스를 짜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중에서 내가 약속을 하기를 그분들한테 복서정종을 5번 읽고 증산복역을 5번 읽어라, 공부할 때까지. 그렇게 했더니만 그가 어떤 한 분이 그 책을 끝까지 약속을 지켜가지고 다 읽어주셨죠. 지금은 저쪽 성남에서 철학관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 육효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명리도 잘 하시지만 육효 하나 가지고 상당히 그 이름을 날리시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배고프지 않고 아주 잘 사시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40일 만에 완성하는 그 육효학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그 같이 하셔가지고 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 좀 되세요. 저한테 매일 제 얘기만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제 얘기만 들어가지고 잘 되는 방법이 또 뭐냐 하면은 그냥 이 공부 시간만이라도 그럼 아주 집중을 딱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죠. 집중만 하시면. 그래, 오늘은 제가 육효를 이제 강의하는 그 개념이 어찌어찌 강의를 할 것이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에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원래 2시간 정도 잡았지만 2시간까지는 제가 가지 않고 한 1시간 반 정도 아마 소요되는 그런 강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져요. 일단은
육효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역에 건이천개를 그리면은 건이천개는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죠? 세로로 그리는데 이 육효에서는 항상 그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요. 그래,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배우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음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주역을 하시는 분이 양이동하면 뭐 오로 한다든지 음이동하면 X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게 다 표시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만 아시고 육효란 왜 육효냐면은 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효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효가 되는데 이 효가 6개가 되기 때문에 육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육효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육효는 금월달에 지금 무신월인데 그냥 이 신월 이렇게 꼭 써야 돼요. 신월에 쓰고 오늘이 무진일이니까 이렇게 무진월 이렇게 무진일 이렇게 한쪽으로 꼭 쓰시면은 여기에서 이 월과 일이 얘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관계로 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이걸 배울 때 양이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음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낙갑이라는 것이 있어요. 낙갑을 붙이는데 이약해는 이학이묘 묘축해에다가 그리고 건이천개는 상캐가 건갑자 자인진 오신수를 이렇게 갖다 붙이죠. 이렇게 붙이니까 여기에다가 또 어떤 걸 갖다가 구하냐 하면은 항상 육효에서는 세유라는 게 있고 이 응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유는 나고 응유는 상대방을 뜻하는 건데 이 천하동익해는 세유가 이렇게 삼유에 임하고 응유는 상유에 임하여 그리고 이것을 체라는 게 있어요. 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명리학에서 보면은 가부를 목으로 쓰고 그죠? 병정을 하로 보고 무기를 토로 쓰고 경신을 금을 쓰고 임계를 수로 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캐 자체가 천하동인 하면은 이여정 미정 웅한송 동인이랬으니까 이거는 이약해에 소속이 돼요. 이약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약해를 가지고서 보면은 이것은 나를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무라 그러는데 여기 육효에서는 편인, 정인을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부무로 봐요. 그리고 이것은 하생토 하니까 그냥 자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국하 하니까 이 자체를 간성으로 보고 이것은 토토 하니까 형제, 이것은 하극금 하니까 재성, 이것은 하생토 하니까 자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 이건 이제 요렇게 동한 걸 가지고서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동했다 그래가지고 동요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태금정사 사묘 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생토하니까 자손 목생하니까 부성 이렇게 점을 쳤으면은 여기에서 이 글자들이
월가일에 어떤 구성을 가지느냐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육효학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육친으로 대조할 수도 있고 천시로도 대조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같이 그냥 같은 글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 명리학에서 볼 때는 재성 이러면은 뭐예요? 그게 재가 뜻하는 글자가 여자도 되고 돈도 되고 재물도 되고 그러죠, 그죠? 이것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돈을 많이 벌겠는가라고 물었다면은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캐를 가지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서 월가일에 대조를 해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는가라고 물었으면 저 재성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돈이 많이 벌 수 있는가 적게 벌 수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 이 명리학 같은 데서는 재 하나를 가지고서 다 여자나 재물하고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육회에서는 좋은 게 뭐예요? 재물복이 어떤가라고 다시 점을 치고 여자복이 어떤가라고 다시 점을 치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좋죠. 따로따로. 그래서 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처가 없는 사람은 재물도 없다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돼야 한대요. 원래 그런 공식이 명리학에서는 성립이 될 수가 있죠. 같은 재니까. 그런데 이 육효학에서는 따로따로 구별을 하니까 상관없고, 그래, 이걸 하나하나 가지고 이 명리학에서처럼 그 일간 하나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요거 하나에서 다 이걸 대조해 가지고 보는데, 이 어떤 운수 자체를 여기서 다 쭉 읽지만은, 이 명리학은 이렇게 읽지만은 육효에서는 그렇게 읽지 않고 자손 문제만 모르면 자손만 딱 보면 돼, 그냥. 그리고 점수 그냥 이 자손 문제만 보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점이에요, 점. 이거는 딱 하나만 찍어버리는 것이지 이 한 캐를 가지고서 다 뭐든지 읽으면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체가. 그래, 일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점사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의 손님들이 와서 묻기를 그 육친적으로 볼 때 이 재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재물과 뭐예요? 처와 또 뭐 음식, 하늘로서는 맑음 이런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다 뭐 여기에 애인 뭐 이런 것 다 여기에 들죠. 이제 애인.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글자가 여기에 다 맞춰서 이걸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재물복이 어떠한가 하려면 이걸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육친적으로 내 여복이 어떠한가 하려면 이걸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돈복하고 여자복하고 이걸 다 한꺼번에 본다고 하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저걸 다 이렇게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 요렇게 이걸 가지고서 요렇게 그 묘축해 오신술 이런 걸 갖추는 걸 보고 뭘 하냐고 하냐면은 그 낫값 붙인다 그러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모, 자손, 관성, 형제, 재성 이런 걸 붙이는 걸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육친 붙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육친. 이건 육친이죠. 우리가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피붙이라 그러잖아. 피붙이, 그죠? 피붙이가 뭐예요? 육친이 피붙이에요. 육친.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간사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뭐뭐 따져요? 자손과 재물과 자손과 처와 형제와 남편과 부모 빼고서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육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육친 붙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육친 붙이기를 할 때는 이게 무슨 K인가만 가지고서 논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체가. 그래, 요렇게만 하면은 점사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점을 쳐봤는데 어떤 점을 얻었냐면은 오늘 점을 쳐보니까요. 신월 무진일 날 점을 쳤어요. 무진일. 내가 이런 점수 쳤나? 핸드폰이 울어가지고 꺼놨더니만. 오늘 점친 거를 한번 일례를 가지고서 통변을 하면서 서로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요. 점은 이제 점칠 때 저렇게 월과 일을 가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 이 일반적인 그 주역, 그러니까 육효점에서는 월과 일을 빼고서는 절대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육효는 월과 일만 가지고 있으면, 월과 일만 알면은 모든 거를 다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대조해서 점을 칠 수가 있죠. 다 지워졌네. 아깝게. 아까 점친 게 있었었는데. 감수무인 인진호. 감절등기제. 지수사. 오늘 그 강의에 학생들이 많이 오겠는가? 이런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세유가 어때요? 세유는 항상 그 나를 뜻하는 글자고 응유는 타인을 뜻하는 글자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세유가 어때요? 월과 일로부터 힘이 없죠. 그리고 원신, 세유를 도와주는 글자가 뭐예요? 목이 도와주는 글자죠. 목이. 그죠? 세유가 도와주는 글자인데 목인데 목이 나를 도와주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월로부터 얘가 월로부터 딱 충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월파라 그래. 월파. 월로부터 충을 맞는 걸 보고 월파. 그 월파가 되니까 인목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운세 불길이에요, 내가. 그러면 언제쯤 좋아지는 거예요? 신월이 벗어나야지 애들이 힘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월이 언제냐면은 9월 7일인가 6일인가 그게 지나야지 한노가 들어와요. 한노가. 그래, 한노가 들어와야지 저 인목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일단 월건을 지나면은 저 동한 글자는 이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참조해서 통변을 하면 되고, 자, 이 점을 쳤어요. 이거는, 선생님들 이건, 이런 걸 붙이는 것을 낙값 붙이는 거라 그랬어요. 낙값, 혼천 낙값 붙이기.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붙이는 걸 가지고 육침 붙이기.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동한 걸 글자 가지고 동효. 변했다 그래가지고 변효. 알겠어요? 그리고 공망은 일진으로 구한다. 일진으로. 일진으로 항상 구하는데, 무진기사 이러면은 항상 공망은 이 무토하고 진토와 만나는 지지와 충되는 글자가 공망이 돼요. 술의 공망. 그죠? 그래서 공망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 이거는 수레가 공망인데 어떤 분이 그 책 표지, 책이 언제 되겠는가, 완성되겠는가, 이런 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 점을 딱 쳐보니까 이런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요는 그 물은 사람의 기준이 되고, 응요는 상대방이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근데 이 상대방이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이 수를 가지고 있는데, 토로부터 극을 받았죠? 그죠? 이 미토가 자수를 극해요, 안 극해요? 이걸 보고 해두극이라고 얘기해요. 해두극. 해두에서 극. 해두극하니까 이쪽 사람이 극을 받고 있는 거죠? 응요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 부성은 뭐예요? 명리학에서? 공부도 되고, 책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부모도 되고, 문서도 되고. 그죠? 다 이런 거 똑같아요, 이게. 명리학적인 그런 기질하고. 그러니까 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책이 해두국 맞았으니까. 책이 와야 되는데 책이 해두국 맞았으니까 뭐예요? 책이 찢겨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책 표지가 틀어져가지고 찢어졌대잖아요. 그래서 못 오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원상복귀 하려면 언제쯤 원상복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어딜 가시려고 그래? 자수야. 근데 우리 남편인 미토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미토를 어떻게 해야지 제거할 수 있어? 또 극, 또 합, 또 충. 그죠? 그러니까 언제쯤 되겠어요? 축일날 되는 거예요. 축일날쯤 돼야지 그 책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9월 13일이 축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13일 날 된다. 이렇게 딱 찍는 것이 육효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몇 월 며칠. 안 맞으면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쯤 되면 딱딱딱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거의 그것이 점이라는 걸 쳐보면 100% 다 맞춘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100%는 못 맞추더라도 한 70%, 60% 정도는 적중이 되죠. 그 50대 50을 맞추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OX 맞추는 건데도. 선생님들이 그 점 칠 때 뭐 자기가 한 70%, 80% 맞출 줄 알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한 60% 맞추면 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점사가 그렇게 힘듭니다. 원래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요. 밑에 이제 벼룩이 해가지고 네. 힘이 없잖아요. 네. 원의 신의 생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는 뭐 아무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저 자수가 아주 힘이 없으면 죽어요, 죽어. 자수가 신월로부터 생조조차도 못 받으면은 아주 기사회생불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책 얘기를 해서 그런데 부모 얘기를 했다. 그 부모가 이 신월이 아니라 5월 달에 점을 쳤다 이거예요. 5월 달에. 예? 그러면 5월 달에 점을 치면은 좌우충 월파를 만나고 일진에 임묘되고 해도 궁 맞았죠. 그럼 그 부모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월건으로부터는 저건 지금 생존은 돼 있죠. 그러니까 불로 말하면 옛날 초롱불로 말하면은 그 기세는 심지불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 글자의 병을 해결하게 되면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체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체가.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배워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형제의 문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형제만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형제가 어떠한가라고 물었으면은 형제는 월건으로부터 축 맞았고, 그죠? 일진으로부터는 휴수 무력하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자수는 형제의 뭐가 돼요? 형제를 도와주는 원신이라 그래요, 원신. 형제를 도와주는 글자죠. 그런데 이것이 수국하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부모님이 없어요, 있어요, 이거. 힘을 못 쓰죠? 그러면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점사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글자인데 뭐. 그래 이것도 이제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형제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인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 묘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래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또 그냥 이 책을 보고서 후딱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다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놈은 월파가 됐고 이놈은 그냥 약한 놈이죠. 그럼 볼 때는 상처가 더 심한 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에요, 이놈이에요? 묘목이에요, 인목이에요? 인목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점자가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에 부모의 문제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자수도 있고 이 자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얘를 버리고 얘를 중점적으로 또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한유, 용지세, 사불파용, 월파, 사한정유, 동요, 사불공용, 순공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망되지 않은 효를 버리고 그러니까 공망되지 않은 효를 버리고 공망된 효를 중점적으로 본다. 뭐 동하지 않은 효를 가지고 사한정유, 동요 해가지고 이렇게 안정효를 버리고 동한효를 가지고서 중점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그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요 정도까지를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6교에 가지고서 육침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또 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가 힘드니까 제가 도표를 건네줄 거예요. 그러면 그 도표만 잘 가지고 다니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쉽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본다면 육효를 개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육효를 개를 내는 방법은 뭐
제일 먼저 보편적인 방법이 1위가 이제 이 주역에서내는 설시법이라고 하죠. 설시법. 그죠? 그 산대로 이렇게 50개 산대로 뽑는 방법. 그것이 이제 설시법이잖아요. 근데 설시법은 선생님들 자주 쓰죠. 그죠? 설시법 해보니까 시간 많이 걸리죠.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손님을 앉혀놓고서 그거 어느 세월에 뽑아. 손님들 다 가버려요. 이렇게 설시법으로 5분간 뽑아냈고 10분간 뽑아냈고 손님한테 한마디 하는 말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척전법. 이게 척전법이 있고 또 단수법 그리고 뭐 인체법 그리고 뭐 어떤 그 색깔로 점치는 채색 그리고 이 시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시계로 하는 시간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설시법은 산대 50개 가지고 하는 방법. 그죠? 척전법은 뭐예요? 동전 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단수법은 숫자를 부르게 하는 방법. 누가 뭔가를 알고 싶다면은 1에서부터 8까지 숫자를 부르게 하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은 0서부터 999까지 숫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음량을 해가지고 6개를 내가지고 하는 방법. 다음에 인체법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인체로 뭐예요? 건의체는 머리, 테이택은 입, 이하는 눈, 지느레는 발, 손이풍은 허벅지, 또 가미수는 귀, 간이사는 손발, 손끝에 신경이 모여있는 부분들 그리고 고니지는 배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기 선생님이 저렇게 손을 들고서 있어요. 손을 그러면 저 손 들은 걸 하나 가지고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움직였으니까 간이산이 움직였다. 그죠? 인체법은 이렇게 간이산캐를 그린단 말이에요. 또 특징적인 게 고개를 2번밖에 끄덕 안 거리네. 그러면 이게 테이텍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택산항. 그래가지고 이것이 숫자가 7이니까 7하고 2하고 더하니까 얼마 남아요? 9가 남죠? 9 나누기 이게 몇 개예요? 6개니까 6을 나누는 거예요. 9 나누기 6 하니까 얼마 남아요? 택사람, 신금, 묘목. 선생님 그동안에 누구한테 돈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한 10하루 뒤에 들어오겠네요. 네. 이게 저런 모습을 하나 가지고 오늘 점을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오늘이 진일이죠. 진사, 오, 미, 신. 9월 8일 날. 예? 돈 들어와요?
예. 네.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금액이 한 300 정도 들어올란가? 30, 80, 110 들어오겠죠? 이게. 그거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그런 형상만 가지고도 이렇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돈이 얼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잘 되셨네. 38목에 선생님 숫자가 들어오는 거다. 이게. 빌려준 거예요? 네, 잘하셨네. 형변제가 돼서 그래요. 저게. 그리고 어쩌면은 8일날 친구들하고 음식 먹는 일이 있을지 모르죠. 토요일날. 네. 그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사람 움직이는 거, 이걸 가지고 인체법이에요, 인체법. 사람의 그 움직이는 걸 가지고도 점을 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채색법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옷 입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점을 치죠. 이렇게. 선생님이 저쪽에 젊은 선생님이 위에는 흰 옷을 입고 밑에서는 베지색을 입었는데 저걸 택지체로 만들어 가지고 힙을 만들어서 택지체가 된 거예요. 택지예요. 이게 학회니까 밑에는 베지색이니까 이런 색깔을 그리고 이게 이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흰색이 테이택이에요. 그리고 이게 2가 숫자가 되고 이것이 8이 되니까 10이에요. 그래서 사유가 동하는 거예요. 택지체, 택곤체. 선생님은 직장을 생활을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예. 요거는 지금 직장 생활이 좀 없다라는 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관성인데 해수 손이 동해가지고 신금으로부터 이렇게 그걸 박으니까 직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알바를 쓰세요. 알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떤 운전이나 이런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뭐 차후 문제고요. 지금 이거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지금은 나는 이걸 지금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이건 직장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죠. 이게 손이 동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기 때문에 저 옷 입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자체가. 해수, 진터. 당분간은 그냥 웬만한 그냥 알바식으로 하시다가 내년 한 4, 5월 달쯤에 좀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본인 자체가 이 점사에서 볼 때 직업 운수가 좀 상당히 약해서 아마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장 다니기가 조금 힘든 사주가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4대 보험에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 6개월 이상 버틴 적이 한 번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네. 자체가 사하가 이제 해수로부터 극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도 사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채색법이라고 채색을 가지고서 이제 점을 치는 거고, 또 하나는 시간 가지고 점을 치는 거. 시간 가지고 점을 치는 거는 뭐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학회를 만들고 분을 가지고 상쾌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과 분을 더해서 다시 그 동요를 구해 가지고 쓰는 방법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죠. 이제 사람들한테 점쟁이 티도 안 내고 그냥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점치는 거, 그런 게 저런 점사예요. 이런 점을 활용을 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점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무슨 점이든 간에 어느 하나 가지고 점을 치더라도 그 방식을 바꾸지 않고 점을 치면 돼요. 그래, 이거는
이렇게 손님들이 딱 앉아있을 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저 사람이 왜 올까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은 시간 가지고 점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옷 입고는 방법을 가지고서 점을 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손님을 보다 보면 매일 뭐 검은 바지에다가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오겠어? 여러 명 볼 때, 그죠? 근데 딱 한번 경험을 해보래요. 나는 손님을 한 5명밖에 안 보는데 흰 옷에, 검은 옷에 흰 옷을 입고 온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그날 3명이 있다 이럴 테면, 그럼 그 3명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져와요. 신기하게도. 거의, 근데 단 그걸 알아야 돼. 나는 옷 입은 색깔만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른 옷을 입고 오는 다른 방법으로 난 시간 가지고 항상 들어오는 손님을 가지고 점치는데, 다른 옷을 가지고 입고 왔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 그래가지고 시간점을 버리고 그날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내 얘기가 기억이 나서 하면 점이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점이라는 것은 항상 일률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은 신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 분필을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여기다 놓을 것 같아요?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지 이러면 안 되지, 선생님. 지금 점치는 건데.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놓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놓을 것 같으니까 들고 있고, 선생님은 들고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놓는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답을 줄 때 그거는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점을 칠 때는 일률적으로 점을 쳐야 되고, 그리고 점을 칠 때 내가 가면 좋을까요? 안 가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정답을 물으면 절대 점이 맞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점을 쳐야지, 가면 좋을까요? 있으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점사를 치면 안 맞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놓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 양반이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쓰는 거니까 저건 들고 있을 거라는 그런 개념은 선생님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돼. 점사에서 또. 놓을까 안 놓을까 이거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강의를 하니까 저것을 잡고 있을 거라는 것이 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꼭 점만 가지고만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고 그 점에서 이런 선생님들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융통성이 있는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이 생각을 못 읽으면은 점이 매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쳐놓고서 그 점사를 가지고 어디 가서 딱딱 내면 그 점은 다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점친자의 머리를 못 읽은 거예요. 선생님이 볼펜으로 놓는 거예요. 점친자의 상황을 못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읽어가지고 점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 그 손님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는 삶의 철학과 같이 점이 들어가야지 점이 아주 짝짝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 점 공부만 해가지고 점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런 그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잠시 좀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세요.